안녕하세요, 여러분. 딥러닝 기초 세션입니다. 세션의 복습 영상입니다. 저희가 8월 12일에 진행을 했던 그 정규 세션의 영상을 찍으시는 분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습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학회원분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는 현재 학술부장 오기한영웅입니다.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세션은 딥러닝 기초입니다. 되게 솔직히 어떻게 말해서는 쉽고 내용도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흔들림 없이 어떠한 오점도 없이 잘 잡혀 있으면 앞으로 배울 것들, CNN이나 RNN을 배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 목차입니다. 인공신경망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배울 거고요. 로스 펑션을 가볍게 정리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부분 정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낙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존의 PPT로 같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옵티마이저 심화 내용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낙주님께서 만들어주실 예정이니까 이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공신경망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비행기를 처음 만들 때 저희는 새의 나는 방법을 참고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실제 지금 비행기에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은 어떠한 걸 이루기 위해서 이미 그걸 이룬 것에 연구하고 그것의 특징을 모방하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분류의 능력, 어떠한 인식의 능력을 기계도 가질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뉴런이라는 것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게 뇌이니까요. 어떤 복잡하고 신비로울 것 같았던 우리의 뇌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를 가진 뉴런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라는 걸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런의 특성을 빌려와서 인공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자, 단층 신경망을 먼저 보도록 하죠. 먼저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신경망은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풋 레이어,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세 번째 아웃풋 레이어. 이 세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노드입니다. 그림에서 동그라미가 하나의 노드입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와, 어떠한 노드와 어떠한 노드에는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에는 보이지 않는 가중치가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가중치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인풋을 x0, x1, x2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여기에 차례대로 w0, w1, w2, w3, 여기까지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가중치의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편향을 아는 과정 되게 쉬운데 이 히든 레이어가 채워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히든 레이어가 채워지는 과정은 W0 곱하기 X0 더하기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편향이 있다면 더하기 B0라고 해줍니다. 그냥 이름처럼 그냥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예요. 가중치들은 인풋에 이제 각각 곱이 되고요. 곱해지고요. 네. 이렇게 채워집니다. 히든 레이어가. 또 히든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채워집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채워지고요. 다시 모든 화살표에는 숨어있는 가중치가 있다고 했죠. 당연히 이 화살표에도 숨어있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Z0, Z1, Z2, Z3. 그렇죠? 그래서 이 노드의 값이 다시 가중치와 곱해져서 계산이 되고 여기에 노드 값이 Z1과 곱해져서 Z1이라는 가중치와 곱해져서 계산이 되고 다시 여기에는 노드 값이 Z2라는 가중치와 곱해져서 계산이 되고 여기 있는 노드 값이 Z3라는 가중치와 곱해지고 계산이 되고 이 계산된 모든 하나, 둘, 셋, 넷을 더한 것이 이 아웃풋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경망에서는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무심코 단층 신경망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층 신경망은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자,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의 개수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오, 자, 인풋 레이어와 수, 아웃풋, 글씨를 좀 예쁘게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레이어의 수는 바꿀 수 없다. 그냥 단은 하나다. 하나다. 바꾸는 건, 바뀌는 건, 히든 레이어의 수입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공 신경망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가중치를 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네,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가중치가 변화되는 기준. 그걸 저희는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변하는 거 아니고요. 히든 레이어의 값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뭐 변하긴 하겠네요. 가중치가 변하니까. 이 화살표 안에 들어있는 이 조그마한 W들, 또 조그마한 Z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심층 신경망입니다. 이건 당연히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을 경우. 글씨 왜 이상하죠? 그렇죠. 자,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심층 신경망의 경우에서 연산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각각의 노드들이 채워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X0?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W1, W, 4까지 있겠네요. 자, 이거 채워지는 거 기껏 해봐야 입력 곱하기 가중치죠. 뭐 기껏 해봐야 더하기 편향.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정의한 것 같이요. 기껏 해봐야 또 여기 있는 거 가중치들과 인풋의 곱 더하기 편향. 곱과 더하기 뿐 이죠. 그렇죠? 신경망을 아무리 깊게 만들어도 신경망의 연산은 곱과 더하기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아니 되게 엄청 많은 숫자들을 다룰 때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곱과 더하기 뿐이니까 우리는 이 모든 연산을 행렬화할 수 있어요. 행렬. 한번 보도록 하죠. x00, x01, x02, x0, 1을 하죠. 0하면 좀 그러니까. 자, x11, x12, x13, x1n, x21, x22, x2n, xmn, xm2, xmn.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어디 들어가죠? 필드는 그냥 R이라고 하죠. 실수공간. n 곱하기 n에 들어가죠. 그래요. 자, 그리고 W11, W12, W1N. 이거는 당연히 WN까지 있어야겠죠. WN1, WN2, WNL. 자, 이건 어디 있죠? 필드는 R이고 똑같이 N 곱하기 L이겠죠. 자, 더하기 편향 B0. 기껏 해봐야 나오는 편향이죠. 이거는 R에 N 곱하기 N에 합시다.
L이죠. N이 아니라. 자, 기껏 해봐야 신경망이 깊어지면 그냥 여기가 길어진 것 뿐이에요. 어차피 행렬로 모든 연산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반드시 외워주세요.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행렬은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반대 방향.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은 행렬이다. 한 번 더. 행렬이면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면 행렬이다. 좋아요.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은 자, 우리가 이렇게 심층 신경망을 만든 이유가 뭐죠? 심층 신경망을 만든 이유. 자, 적어볼까요? 심층 신경망을 만든 이 이유가 뭐죠? 더 복잡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죠? 분류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층 신경망을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정도는 심층 신경망이 아니고요. 한 50층 있어야 돼요. 헤드 레이어가. 아무튼 그런데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을 몇만 번 해도 그건 어차피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왜요? 행렬곱을 수만 번 해도 똑같이 행렬곱이니 그것의 결과는 행렬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해버리면 심층 신경망을 만든 이유가 없어져요. 단층 신경망에서 한 결과랑 그냥 심층 신경망에서 한 결과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하나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죠. 스키장이에요. 스키장. 스키장이 조그맣다. 스키장이 조그맣다. 는 게 단층이고요. 단층 신경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스키장이 커진다. 그건 뭐예요? 심층 신경망이겠죠. 근데 그냥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 있는. 자, 똑같이 여기 내려와요. 단지 커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도착하는 지점은 이 아래로 똑같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층 신경망 안에 넌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냥 신경망을 쌓기만 하면은 선형 변환의 특징에 의해서 단층 신경망과 심층 신경망의 결과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층 신경망에 넌리니얼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넣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좋아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학습 과정에서 비선형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좋아요.
액티베이션의 종류는 이것보다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이게 선이죠. 이런 것들을 1과 0 사이에서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준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음수값은 어떻게 할 거야? 음수 변화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1과 1 사이로 값을 변환해주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쓰면 되지 않을까? 네.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해당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게 좋은지는. 그래서 어떤 게 무조건 좋다가 없습니다. 자, 렐루를 보죠. 렐루는 이게 인풋 값이 양수이면 좋아. 다 보내주고 음수이면 싫어. 그냥 다 0으로 죽여. 라는 마인드를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음수 값에서 만약 이 기울기가 -3이 나왔어요. 이것도 학습을 해야겠죠. 하지만 렐루 함수를 쓰면은 그 -3은 0으로 변환이 되고 한 번 0이 된 아니죠. 0이 된 기울기는 학습이 안 됩니다. 죽어버려요. 사실 편향 때문에 죽진 않는데 죽는다 생각합시다. 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죽은 가중치가 되고 그 가중치는 절대로 학습이 안 되겠죠.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싫어 하면서 이제 리킬렐루가 나옵니다. 살려는 줄게. 이런 마인드죠. 조금이라도 살려는 줄게. 아예 0값이 아니라 한 0.1 가져가 라는 마인드인 겁니다. 어떤 게 좋다? 맥스아웃은 그냥 가장 큰 거 가져가는 거고요. 자, ELU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자, 어떤 게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들 모델, 이 모델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매 층마다 어떤 층에는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거야.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런 공부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런 걸 알려면 이제 각각의 활성화 함수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그거를 아는 건 조금 무리고요. 제가 CNN 강의를 할 텐데 CNN 강의에서 이 렐루 함수의 중요한 특징들을 조금 아니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는 이 렐루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주의가 나와 있죠. 소프트맥스 펑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되는데 이렇게 층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CNN 층이라고 해보죠. CNN1, CNN2, CNN3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사이사이에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많이 들어가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층마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소프트맥스는 언제 쓰이죠? 맨 마지막에 분류할 때 쓰이는 거죠. 그 값들을 확률값으로 정리해 줄 때 쓰이는 거죠. 간혹가다 이 소프트맥스도 액티베이션 펑션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확히 알고 갑시다. 소프트맥스 펑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전파와 역전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는 한번 정의를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공신경망에 입력값이 들어오고
My name is X0, X1, X2. 들어왔죠? 이 입력하실 은닉층을 순서대로 거쳐서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결과값을 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3번 만들었다. 1번 만들고, 2번 만들고, 3번 만들고. 자, 3번 만들었다. 그러면 전파를 3번 한 거죠. 네. 그렇죠. 전파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역전파를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상황을 보도록 하죠. 사진이 있어요. 고양이에요. 야옹. 야옹이 있습니다. 자, 이 야옹이 사진으로 이제 인풋값이 들어가겠죠. 픽셀의 그런 값들이. 자, 어떻게 됐든, 자, 이 아웃풋에는 2개의 층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모델은 아마도 고양이냐 개이냐 라는 질문을 받고 만들어진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처음에 딱 저 사진을 보고 답을 했어요. 삐빅, 저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은 0.7입니다. 아니, 0.3입니다. 개일 확률이 0.7입니다. 네. 자, 이 모델은, 멍청이죠.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네, 제가 그렇지만, 고양이죠. 누가 봐도 고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양이죠. 네,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틀린 값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결과값을 냈어요. 그 과정에서 전파 한 번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모델이 낸 결론을 통해서, 그 결론과 이 결과와 정답을 통해서, 정답 뭐겠어요? 고양이니까 1과 0이겠죠. 이 정답의 차이로 계산된 손실을, 자, 그냥 L1 로스를, 아무튼 뭐 손실에 땁시다. 지금 로스 펑션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손실에 땁시다. 이 손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뭘 보내냐? 기울기를 보내요. 기울기.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W1, W2, W3 이렇게 딱 합시다. W1과 W2, W3 그러니까 가중치들이 변화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스를 보고 가중치가 이 정도 변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 Z1이 아니 이 정도 변했으면 좋겠어. 로스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 역전파입니다. 한번 결과를 내고 그 전파고 전파를 통해서 얻은 결과와 정답의 차이 바로 로스를 이용해서 그 로스를 이용해서 모델 안에 있는 신경망 안에 있는 모든 가중치들에게 얼마만큼 변해라 라고 값을 전달하는 과정이 역전파인 것입니다. 네, 값을 변화시키는 것은 옵티마이저가 할 일이고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변해라. 예, 여기까지가 역전파입니다.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전파와 역전파를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죠. 이게 역전파를 할 때 이제 뒤에 나와 있지만 이제 연쇄 법칙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연쇄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뭐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체인 룰.
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공신경망에서 전파가 되는 과정을 한번 노드로 표현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한번 각 가중치를 역전파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0 x0 w 잠시만요. 제가 이걸 써놓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리고 왜요? 이 a-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보도록 하죠. 체인룰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분적 분학 내용을 인터넷에 치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숙지를 하고 수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W0. 자, 다시 한번.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식을요, 그냥,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써볼 거예요. 네. 네. 컴퓨터가 하는 방식을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죠. 컴퓨터가 친해지기 위해서. W0, X0, W1, X1, W2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해지죠. 곱해지죠. 이게 곱해지죠. 그 낙주님이 내주신 숙제랑 이거랑 좀 꽤나 비슷해요. 꽤나 비슷합니다. 이거 더해지죠.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곱하기 마이너스 1.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직접 따라해보세요. XP. 큰 도움이 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X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W0에 2를 넣을까요? X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4, 1이 되겠죠? 계산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요. 위에다 쓸까요? 그리고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결과니까 오른쪽에 쓸게요. 그리고 이게 되겠죠? 이게 아마도 0.73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이렇게 전파는 했는데, 전파, 네, 를 했는데, 이건 시그모이드 함수인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 써서 전파를 했어요. 이제
그걸 해봅시다. 역전파를 해봅시다. 좋아요. 로스를 정의를 해야겠죠. 로스는 그냥 f-y라고 할게요. y는 정답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x0와 아예 x0 말고 w0와 w1과 w2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식을 한번 쭉 써보면 exp 마이너스 x0 w0 w를 앞에 쓸까요? 더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w1 x1 마이너스 w2 더하기 1분의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한번 W0에 대해서만 한번 그걸 해봅시다. 미분을 때려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 있다가 마이너스 y가 있겠죠. 이게 로스겠죠. 그쵸? 근데 어차피 이거는 미분 바로 사라지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적어봅시다. 그래도 네, 로스를 할 거고요. 로스 partial 미분을 해야겠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일까요? 구해봅시다. 되게 쉽죠? 마이너스 1승 곱해지고요. 아하, 아니죠. 어렵네요. 쉬운 게 아니군요. 아니, 쓰는 게 어려워요. 쓰는 게. 네. 자, 하고 이 상태에서 2-1 간단하죠. 곱하기 그리고 그대로 나오죠. 이게 exponential 한 펑션의 특징이죠. 곱하기 w0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0죠. 네. 자, 구했네요. 여기에 w0가 2고 x0가 마일이고 w1이 마3이고 x1이 마2고 w2가 마3이면 됩니다. 그럼 돼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 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중치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그겁니다. 제가 지금 로스 펑션을 되게 간단하게 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값이 나와도 어떤 값이 그 결과로 도출되어도 다 똑같이 값이 변환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로스는 안 쓰고요, 보통. 이런 로스는 보통 안 써요. 제가 그냥 이런 한 겁니다.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값을 집어넣는 건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간단한 복습을 하라고 하네요. 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기계한테 시키기 위해서 분류 문제나 뭐 인식 문제나 이런 거, 자율주행 문제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행 문제나 이런 거를 기계한테 자동화하기 기계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인지 능력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공신경망은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공신경망은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죠. 인풋 레이어는, 모든 레이어들은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노드와, 어떤 레이어와 어떤 레이어의 사이에는 수많은 노드를 잇는 수많은 화살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화살표들 사이에는 가중치들이 있어요. 네. 네. 전파를 한다는 것은, 다시 이거 하기 전에.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신경망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 연산 과정이 되게 단순해요. 더하기, 곱셈, 이거 둘 뿐이에요. 쭉 보니까 이거는 행렬로 치환이 돼요. 이 모든 연산이 행렬 연산으로 치환이 돼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그렇죠? 행렬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예요. 행렬 연산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게 아니라. 자, 아무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깊은 층을 만들어봤자 그건 쓸모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키장이 커진 것뿐이에요. 똑같이 맨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성을 모델에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맞죠? 비선형성을 모델에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이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액티베이션 펑션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1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그쵸? 하이퍼볼릭 탄젠트 x,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있었고, 렐로 함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곡선인데 0과 1 사이로 값을 보낸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값을 보낸다. 렐로 함수는 음수는 다 죽이고 양수는 그대로 보낸다. 근데 죽이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리키 렐로를 만들게 된다. 리키 렐로는 약간 살려준다. 음수값을 약간 살려준다. 라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맥스 아웃이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공부를 안 했어서.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전파와 역전파를 배우게 되는데, 전파는 이제 그 모델이 하나의 그 인공신경망이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전파라고 합니다. 좋아요. 전파를 통해서 로스 값을 구해요.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로스 값을 구해요. 그 로스를 이용해서 가중치들을 바꿔줘요. 네. 가중치들을 바꿔줘요. 그게 역전파였습니다. 네. 간단한 복습했고요. 다음 봅시다. 로스 펑션이죠. 자,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좋아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드릴게. 이 크로스 엔트피 로스. 이거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 했었죠. 자, L1 로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나중에 CNN CNN 두 번째 강의에서 그 정형화를 할 텐데 그때 좀 나올 거예요. 엘트로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간단하죠. 이게 MSE예요. MSE가 엘트로스입니다.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엘트로스와 L1 로스 이런 거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식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을 외우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이제 두 개로 분류하는 경우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옵티마이저 파트인데요. 이거는 다음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자, 낙준님이 만든 PPT를 이용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컨텐츠는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
descent method입니다. 자, 손실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MSA 이거죠. 이게 지금 2차 곡선 형태를 띠고 있어요.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로스라고 하고요. 이게 가중치 내리라고 합시다. 지금 현재 가중치가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네. 자,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학습의 목적은 뭐죠?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학 시간 때 배우셨듯이 어떠한 점이 그 전체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기울기를 보통해서 판별을 하죠. 그 기울기가 0이면 극소 다시 될까요? 자, 기울기가 0이면 극소 혹은 극대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뭐 극소가 지금 이런 단순한 모형에서는 되게 그 극소만 쳐주면 되죠. 그리고 기울기가 0인 부분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부분으로 이 가중치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로스를 통해서 가중치들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로스에 대한 가중치의 기울기가 0이 되게끔. 이게 포인트예요. 네. 지금 이 함수에서는, 지금 이 로스 펑션에서는 기울기가 0인 거랑, 네. 기울기가 0인 거랑 최소값인 거랑 동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 달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예요. 그렇죠? 자, 네. 이 장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0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x 별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치라고 한다면요. 또 W를 할게요. 현재 위치 WT라고 합시다. WT라고 할 때 WT에 마이너스 러닝레이트 곱하기 이제 로스에 대한 WT의 기울기를 해주게 되면 이건 지금 기울기 값이 순간 기울기 값이 얼마죠? 아니 어떤 부호죠? 음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양수 파트가 되고 결국 WT 플러스 1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WT 플러스 1이 W 별표에 있다면요. 자, W 별표, 자, 로스에 대한 W 별표의 기울기는 0이니까 학습이 진행이 안 되고 여기에 계속 있게 됩니다. 이게 WK 플러스 1, WK 플러스 2, WK 플러스 3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변해도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거죠. 로스가 최소인 부분이니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네. 이거 하기 전에, 네.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왔던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 모형이었어요. 근데 실제 모형에서는 로스 값이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똑같이 기울기가 0이에요. 제가 너무 그림을 대충 그렸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자, 로스가 있고 이게 가중치가 있다면요. 로스 펑션의 값이 이렇게 복잡한 모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때 기울기 하강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GD 메서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 있겠죠? 네. 이 값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낙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스포일러! 아담 같은 게 있어요. 아다그라도 돼 있어요. 모멘텀도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이 스포일러 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코드가 나와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코드가 딱 이거 하나뿐인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이거랑 이거인데요. 자, 두 개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큐어 그래드는 이제 그 터치 텐서 안에 있는 텐서를 이제 명령할 때 쓰는 이제 인수인데요. 이거를 true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그 텐서의 기울기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true라고 해줘야 특정 텐서에 대해서 이 W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학습이 아니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 텐데 with no grade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코드에 대한 자세한 거는 네, 지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백워드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던 그 역전 파일 과정들이 이 한 줄이면 끝납니다.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걸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건 그거고. 네,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을 초기화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제로 값을 넣기도 하고요. 초기화 이론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제로 값으로 다 초기화를 한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하는데 토치 닷 옵팀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SGD라는 걸 쓰겠다. SGD가 아까 저희가 했던 거예요. 네, GD입니다. GD인데
제가 SGD를 설명한 건데 GD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SGD는 이제 하나씩 사용하는 거고 GD는 한 번에 하는 거고 네, GD는 이제 W들이 이제 W n개가 있으면 또 GD는 이제 W n개를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거고요. SGD는 하나씩 학습을 해요. 하나씩 바꿔줘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여유롭죠.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학습을 할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고요. 모델 이 따위 모델의 파라미터 S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러닝 레이트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죠. 네. 자, 그리고 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 아웃풋이에요. 그냥 아웃풋 해준 거고 코스트 이건 어떤 식이죠? 이건 MSE죠. MSE가 아니라 맞네요. MSE를 이렇게 쓴 건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토치 컷 n은 MSE 이렇게 써서 이게 안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로그라드라고 나와 있는데 제로그라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거 우리가 모델을 초기화하는 것처럼 각 텐서의 가중치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학습을 할 때마다 가중치가 쌓여요. 가중치가 아니라 그 가중치의 그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스가 명령을 합니다. 로스가 W1에게 마이너스 1만큼 바꾸세요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W1 별표가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로스가 또 말해요. 마이너스 1만큼 바꾸세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만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저장되어 있는 기울기라는 통 안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만큼 바꾸세요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또 더해져서 마이너스 2만큼 바꾸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꼭 해줘야 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이거 제가 CNN 할 때는 그 모델 자체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설명을 꼼꼼하게 이미 여기서 잘 해주셔서 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리고 네,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일 때 이게 n엔단 모듈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클래스는 하나의 뭐 객체죠.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의 힘을 빌려오는 건 되게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은 아니지만 좀 명시를 해야 할 일이죠. 왜냐면요. 이 클래스 1 안에 있는 포워드와 클래스 2 안에 있는 포워드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겠죠.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n단 모듈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을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지정한 순간부터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게 많이
써야 합니다. 이거 안 쓰고 그냥 다 nn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여기에 써도 돼요. diff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cnn to tdo 해가지고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너무 근데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nn 모듈에 있는 함수들을 나는 사용하고 싶어 라는 마인드로 자 가져온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는 바로 초기화 함수를 정의해 주시고요. 이런 셀프 쓰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이 셀프를 쓴다는 게 이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만의 함수를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도 그거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슈퍼 이거는 뭐냐면 이 슈퍼라는 뜻이 이게 이 상속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값들도 다 초기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좋은 것 같고요. 자, 또 있나요? 네, 이 부분 보죠. 자, 제어거리 해주고 이걸 뭐 앞에다 빼줘도 상관없어요. 이걸 뭐 앞에다 빼도 상관이 없고요. 백워드 한 다음에 스텝을 해주죠. 자, 백워드는 뭐였죠? 로스가 이거 바꾸세요 라고 하면은 오토매션 스텝은 바꾸는 과정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 바꾸세요. 라는 느낌입니다. 네, 로지스틱 회계가 있는데 이런 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조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 시그모이드 펑션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시그모이드가 아니죠. 소프트맥스 펑션이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보통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0과 1로 분류를 하죠. 0과 1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제 멀티노미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네. 딱 여기서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네,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제 어떤 값을 쭈르륵 나와요. 이것만 봐서는 이제 어떠한 절대값이 큰 거를 한번 골라보겠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보다는 소프트맥스를 써서 이렇게 확률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확률이 되려면 이제 합이 다 1이 되어야 되고 각각의 값이 1,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요. 확률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고른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제가 했었죠. 그리고 제 강의 아니라 이전 강의 때 했었죠. 예, 앙셈, 디시전 트리 할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스를 구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를 구하는데 네,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를 구할 때는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냥 딱 어떤 값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어떤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걸로 다 바꿔줘야겠죠. 아니면 뭐 두 개 다 다이다 이러면은 두 개가 1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은 이제 그걸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바이너리 여기 나와 있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안 해줍니다. 원한 인코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원한 인코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사실 저번 학기 때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 바이너리 BC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BC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BC를 사용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BC를 사용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게 결핵이냐 결핵이 아니냐였는데요. 그 이제 OX 문제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맞겠죠. 그렇죠? 그걸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데 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면 답이 안 나올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답이 나왔습니다. BC를 해주려면 제가 만든 그런 그 Y 값들을 이제 원한 인코딩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걸 안 해줘서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강의를 하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네, 넘어갈게요. 네, 끝이네요. 인공신경망 부분은 제가 처음 했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신 시간, 네, 저는 아무튼 지금까지